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 전달드리는 티묵 하루 상식 2022년 11월 17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지갑은 닫히고 있다예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5일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점 형태 유통기업이자 전 세계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월마트의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월마트가 뭘지 상상되지 않으신다면 한국에서는 이마트를 떠올리면 됩니다. 실제로 한국에 진출한 월마트 코리아를 인수한 곳이 이마트이기도 하고요. 다만 식료품 판매 비중이 56%를 차지할 정도로 식료품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차이점은 미국의 땅 크기상 미국은 유통시간이 길고 고객들도 며칠에 한번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주 간격 정도로 장을 보게 된다는 점이며, 따라서 한국과 달리 신선식품보다는 거의 냉동식품 위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품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곳이 월마트죠. 미국에서의 포지션이 대충 보이시죠? 어쨌든 CNBC에 따르면 이런 월마트는 2022년 3분기 매출이 1년 전 동기 대비 9% 가까이 증가했으며 주당 조정 순이익, 즉 EPS라고 부르는 것은 1.5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쉽게 생각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한 매출과 EPS를 크게 웃도른 수치였어요. 호재가 나온 셈이었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소비 감소세가 약해지고 있다며 즐거워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보죠. 월마트의 주력 판매 상품군에는 음식료가 56%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음식료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구매해야만 하는 품목에 들어갑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었어요. 이게 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되느냐? 우리 모두 겪고 있는 식품 가격 물가 상승이 모두에게 극심하다고 느껴지는 상태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멀리 얘기할 것도 없이 당장 저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취하는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할인 행사를 찾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겠지만 비슷한 해법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판매처를 방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이에요. 예를 들어 5,000원 주고 구매할 수 있던 상품이 자신이 본래 이용하던 곳에서 6,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젠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품질은 떨어질 수 있어도 보다 저렴한 상품군을 찾게 되고 아예 매장을 옮겨가게 됩니다. 기존에 구매하던 5,000원 수준의 판매처로 말이죠. 그마저도 물가 상승 때문에 과거에 비해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에 비해 절약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료는 어쩔 수 없이 사긴 해야 되고 여기서 절약하지 않으면 소비 금액이 부담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 기존에 월마트를 이용하지 않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월마트에 와서 음식료를 구매했다는 뜻이고, 그 결과 월마트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진 것 아니냐는 경제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절약이 실질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해 월마트가 수혜를 입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음식료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 상품에서는 아예 구매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관련된 기업의 경우 실적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요약하자면 이대로라면 소비가 쉽사리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는 눈꽃만치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잠시간의 실적 호조는 좋아 보이지만 왜 그 실적이 좋았는가를 들여다보면서 결국 2023년의 경기 침체는 뻔하다라는 이야기가 가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6일 월마트와 함께 양대 유통업체로 불리는 타겟은 이런 우려를 가시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월마트의 식료품 매출 비중이 56% 수준이지만 타겟은 식료품 매출 비중이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상품 외에 소비가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면 타겟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에 비해서 수혜를 입지 못하고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상품이 80%나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은 크게 악화됩니다. CNBC에 따르면 타겟의 2022년 3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 1.5달러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률 3.9% 수준으로 둘 다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왔는데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에서 거의 6%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나쁜 3.9%가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는 3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절반으로 떨어진 수준이죠. 뿐만 아니라 이후 4분기 실적 예상도 매출 증가율은 여전히 10%가 채 되지 않는 한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률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3%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 예상이 역시 좋지 않다는 거죠. 이 결과 타겟의 주가는 실적이 공개된 이후 마이너스 14%까지 하락하며 출발했고, 일부 반등하긴 했으나 당분간의 실적 예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음식료처럼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상품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소비하면 그만인 상품을 뜻하는 일명 자유소비재를 판매하는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 감소했고,
주가도 악영향을 받았죠. 결국 어떤 곳에서 왜 소비가 늘어난 것인지 구분해서 접근을 해보았을 때 저가형 상품들의 판매 약진이 알려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게 될 체감 경기가 2023년 경기 침체로 대표되는 어려움을 헤쳐나오기 시작했다고 보긴 어렵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그나마 경제 사정이 나은 미국 상황으로 생각해 본 것이고, 그에 반해 이 얘기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의 진짜 경제 활동의 예상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것이 전체 소비 경향을 나타내는 것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10월 미국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1.3%가량 증가했고, 대부분 예상했던 1% 안팎을 상회하는 수치로 좋게 나왔었습니다.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백화점 같은 곳에서 판매 실적이 좋았냐를 지수화한 건데요. 물론 미국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라도 시장이 괜찮아야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매번 지켜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좋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10월 수치가.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지켜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보면 좋은 것은 11월 네 번째 주 금요일이자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안팎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 행사, 일명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좀 여전한지, 아니면 유통 실적이 집중되어야 하는 시즌임에도 그렇지 못하고 시들한지 분위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월마트의 3분기 실적 좋은 모습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하는 음식료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월마트로 다른 곳에서부터 절약해가며 옮겨온 결과로 보면, 타겟같이 음식료 매출이 적거나 아예 필수품이 아닌 자유소비재를 판매하는 곳은 실적 타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지갑을 한동안 닫는 것이 분명하며 경기 침체가 아닌 물가 상승으로부터 섣부르게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회복을 논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잔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시는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감사합니다.